알쏭달쏭 생활법률 시간입니다. 일상 속 법률 상식을 더해드리는 시간인데요. 덧선 법률사무소의 선동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내용을 준비를 하셨나요? 네, 오늘은 보이스피싱 이야기를 드려볼까 하는데요. 아이 정말 문제입니다 요즘.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이스피싱 이야기는 몇 년 전부터 많이들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예. 설마 내가 다 하겠냐 아유 이렇게 당합니다 이거. 생각들 많이 하고 계신데요. 그 실제로도 노년층보다 중장년층에서 이렇게 피해가 더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예. 그 최근 울산의 한 경찰서에서 발표한 통계인데요. 예. 40대, 50대가 약 50%를 차지하고 60대 이상, 70대 이상은 피해를 다 합쳐도 10% 남짓으로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 합니다. 제가 왜 갑자기 흥분하냐면 저도 얼마 전에 이걸 당해가지고 아무래도 뭐 금융거래 많이 하시다 보니 예. 이제 사회 활동도 많이 하시고 그러다 보니 타겟이 되기 쉬운 것인데요. 예. 그 우리가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면 흔히 외국인이 나와서 뭐 개그 프로그램에 나오는 것처럼 어설프게 한국말로 사기치는 그런 장면을 많이들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전에.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어설프게 범행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예. 어디서 확보했는지 몰라도 개인정보를 가지고 범행을 하고 있으니 더 속아 넘어가기 쉬운 것이죠. 실제 사례가 그런 사례가 있죠. 예, 있으면 좀 하나 소개를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요즘에 경제가 어려워져서 그런지 그 대출을 가장한 사기들이 조금 유행하고 있는 것 예. 같은데요. 그 소개해드릴 사건은 대환 대출을 가장하는 그런 범행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속아 넘어가실 것 같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보이스피싱 조직 같은 경우 대출 기록이 있는 사람들 위주로 전화를 걸어서 저금리로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연락을 합니다. 저금리에 혹하죠. 그리고 연락이 오는 사람에게 정상적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는데요. 예. 이때는 기존에 있는 금융회사들, 그러니까 우리한테 많이 알려진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를 사칭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요즘 뭐 빚 없이 사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저금리. 예, 이거 정말 구미가 당기는 일이거든요. 이것만으로도 사실 피해가 발생될 소지가 굉장히 높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나 아직까지는 돈이 실제로 넘어간 게 없는데요. 예. 이 정도 진행이 된 다음 보이스피싱 조직은 그 다음 단계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예. 예를 들어 기존 대출이 있다는 사실을 왜 안 알렸냐 이렇게 야단을 치기도 하고요. 예. 약관 위반으로 기존 대출이 회수될 수 있다 이렇게 겁을 주기도 합니다. 예. 이렇게 대출 규정을 위반했다고 하면 피해자는 당연히 겁을 먹고 큰일이 난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그렇죠. 하겠죠. 예. 이런 상태가 되었을 때 보이스피싱 조직은 자기 선에서 해결을 해주겠다 이렇게 솔깃한 제안을 하는데요. 예. 뭔가 특별히 나한테만 혜택을 주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예. 사람을 그야말로 뭐 들었다 놨다 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오면 한 50% 정도 이루어졌는데요. 이때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기존 대출을 즉시 상환하면 계약 위반권도 무마해주고 네. 추가 대출도 싼 금리로 더 많은 한도로 해주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예. 우리가 흔히 하는 대출 갈아타기인 것처럼 포장을 하는 것이죠. 예. 그러고는 대출 상환을 받을 직원을 보내겠다고 하고 현금으로 상환금을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피해자들은 이때까지 많은 이야기도 나누었고 실제 은행 직원을 가장한 사람이 나타나서 돈을 받아가니 예. 그 사람이 정말 직원인 줄 알고 친절히 인사도 하고 뭐 음료수도 사주고 이렇게 보내시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면 그 사람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이었던 거죠. 아, 정말 참 현금으로 돈을 전달했으면 사실 뭐 피해금 회수도 어렵겠네요. 이거. 네, 그렇습니다. 예.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은데요. 예. 예전에는 계좌로 돈을 받아서 계좌를 추적하다 보면 회수되는 경우도 종종 있었는데요. 예. 요즘은 그냥 현금으로 받아서 무통장 입금으로 상위 조직원에게 전달을 해버리니까 네. 추적도 거의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상황이죠. 예, 예. 무조건 조심, 의심, 또 조심하는 수밖에 없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경제난 때문인지 특히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건이 많은데요. 예. 한 가지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현금을 찾으라거나 현금을 특정 계좌로 이체하라 이런 전화만 피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현금을 찾으라 하고 하거나 현금을 특정 계좌로 이체해야 하라 이런 건 절대 안 된다 이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명목을 붙인다고 하더라도요. 예. 결국 사기 범행의 본질은 결국 내 주머니에서 돈을 받아가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 돈만 주지 않으면 사기를 당할 가능성이 많이 줄어드는 것이겠죠. 예, 예. 아,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대출을 빙자해서 돈을 요구하면 100% 사기라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알쏭달쏭 생활법률 오늘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이모저모 알아봤습니다. 덧선 법률사무소의 선동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